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빠지고 미국장도 빠지고 우리 시장도 급락하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아주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도 계속 급락하고 개인 투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은 사상 고점을 계속 경신해서 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주식 시장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항상,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시작하면 즉 매매를 시작하게 되기부터 그때부터는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요. 계좌는 또 마이너스 가면 힘들고 이 심리 플레이를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은 주식은 그런 게 아닌데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차트 배우시고 어떤 모멘텀도 좀 파악하고 왜 올라가 내리는지 하고 정확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성적으로 그냥 사고 팔면 되거든요. 사고 파는 계좌는 하고 또한 장기 계좌는 그냥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그렇게 또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늘 뉴스에 나오는 게 내가 마음이 일희일비하면 이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급락을 했고 변동성이 아주 확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경제 성장 탄탄하게 나와요. 예상이 2.1 정도 %인데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2.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상위를 한다는 것은 경기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기에 이렇게 탄탄한 호재인데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오히려 경기 둔화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혀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사실은 지금 불안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은 이미 조정은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 보면 어제 엔비디아 같으면 장중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시면 여기 보니까 어제 시세에 시가가 $113인데 고가가 $116인데 내려갈 때는 $106 6.96%나 내려갔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6.9% 내려갔다가 또 반등해서 플러스까지 갔다가 2%까지 갔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 로 끝났습니다. 종가로는. 자, 그래서 전일 이렇게 끝났죠. 1.72로 끝났는데, 그러면 장중에 이렇게 7%나 가까이 내려갔다고 올라오니까 차트 모양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면 이미 6월 20일 날 장대 연봉이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다시 반전하면 사실은 매매하는 분들은 요날 종가는 아니에요. 다음날 팔면 되죠. $130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마지막 매도라 그럽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매도 클라이막스. 사실 매도 가격 최고가는 여기인데 이것을 여기서 매도할 수 없고 매도를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조정이 들어간다 하는 그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날 종가입니다. 7월 11일 종가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140달러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올라갈 때 $1,100대에서 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았다 작년부터 전량 매도하고 절반은 올라가니까 재매수하고 나머지는 절반은 갖고 다른 테슬라를 175대 사고 이렇게 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예측 매매를 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확인했을 때는 여기서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20대에서 이렇게 엔비디아를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엔비디아에 관심이 없다가 엔비디아에 $120 이제라도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이렇게 샀던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시장이 남들 하니까 남들이 돈을 버는 걸 보고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항상 뒷북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장기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혁명 시대가 작년도 본격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 AI 혁명 시대가 만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 차입니다. AI 혁명 시대는
그 전에 10년부터는 12년부터 시작해서 AI 시대고요. AI 혁명 시대 모든 걸 다 바꾼다 그랬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챗GPT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바꿔줍니다.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하는 거죠. 에이전트가 일하기 때문에 내 대신에 완전 혁명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혁명이란 것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한 기본 10년은 갑니다. 그럼 10년을 내가 바라보고 주식을 하면 AI 혁명 시대의 최대 1등주는 머릿속에 있는 AI 혁명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니까 그럼 엔비디아를 여기서 사더라도 내려가면 나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요. 추가 여력 매수가 없다면 여기서 들어가고 싶으면 비중을 절반 정도만 사면 되죠. 나중에 한 30% 빠지면 38% 정도나 한 30%대 빠지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추가는. 아니면 나는 한 주도 안 사고 그때 빠질 때 정확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다 이렇게 빠질 거라고. 저는 90달러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럼 140달러에서 한 40% 빠지면 40달러, 46달러잖아요. 그럼 9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가 붕괴하면 122평선이 펀더멘털선인데 펀더멘털선은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큰 지수 같으면. 그러면 122평선이 98달러예요. 그럼 98달러 잠시 붕괴하면 그때 매집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차트도 잘 모르고 주식도 잘 모르고 기업도 못하니까. 그러면 대충 해서 막 사가지고 금방 갈 거라 생각하면 오판이죠. 작년 22년도 11월 저가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심선까지 내외는 100달러 내외까지는 조정받으니까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엔비디아는 기본 한 주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려갔을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엔비디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여러 가지 AI, 반도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빅테크 기업 투자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수익도 안 나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감이 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을 투자를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너무 AI 반도체가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싸질 때 하면 돈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물론 되겠지만 남들이 기업이라는 것은 선도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앞서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줄이지 않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 칩을 추가로 많이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저께 유일하게 올라갔잖아요. 대형주 중에 유일하게 아니라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서 2% 좀 더 이상 올라가다가 자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봉 차트 수렴화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라 보고 있는 거죠. 이 눌림목은 기본적으로 200달러 초반이고요. 붕괴한다면 이것도 한 30%대 빠진다면 180달러대 가면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매수하면 되고요.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보시면 월봉으로 파동이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파동으로 하락이 끝난 주식은 시간이 문제지 항상 주식은 큰 시세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달. 그래서 올해, 요 저점 138 찍을 때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식은 테슬라는 138달러의 시작점, 파동의 시작점, 상승 파동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하고 계산을 하면 목표가하고 조정가 이런 게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부진한데, 그래서 실적 부진에서 전날 이렇게 급락해버렸어요. 급락을 했는데 어저께 반등해졌죠. 아직은 반등을 계속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등하면 또 12평, 22평 정도, 240달러 내려가면 또 빠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오진 않으니까 실적 부진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 9월 달부터 시작하고 올해 2번 정도 인하를 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면 내년에 인하하면 경기가 진짜 침체가 되어 인하하는 거죠. 그러면 추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급격히 빠지겠죠. 그러면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멕시코 공장을 가동을 한다든지 지금 금리가 높아서 안 오고 있는데 투자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아주 이제 오히려 경기가 침체가 되면 테슬라는 수혜주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항상 실적이 안 나올 때 주식은 대다수 사람들이 팔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가 적자 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를 안 하고 실적이 괜찮았던 상반기 괜찮던 작년 여름 이후도 전부 다 2차 전지를 사고 막 그랬었죠.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돈 인상 가장 많이 산 주식들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적자가 난 반도체를 샀으면 엄청난 수익을 내고 특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그렇듯이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테슬라 공장을 가동할 수 있으니까 또한 이런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은 또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국내 시장은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돌아갔다는 것은 뭐 앞으로 더 폭락해 가지고 뭐 내려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올라갔다가 내려온 주식, 빠진 주식을 가장 좋아하는데 계속 가버리면 이제 돈 두려워서 못 사서 계속 빠질 때만 기다리잖아요. 그럼 빠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바이오 어제는 내려가고 셀트는 올라가 있는데 삼성바이오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바이오만 눈에 띄고 하이닉스 어제 워낙 급락해서 반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은 이렇게 조선 쪽이 계속 금융주 세잖아요. 근데 보면 돌아가면서 제가 뭐 이걸 말씀드린 것보다 돌아가면서 보면 어저께는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는 하이닉스가 급락을 줬는데요. 이 대형주가 시가총액 뭐 180주까지 갔던 주식이 하루에 9%씩 막 빠지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대차가 오늘은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도 어제 하이닉스도 실적이 좀 예상보다 이익은 적게 나왔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까지 AI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도 마찬가지 메모리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뭐 괜찮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급락한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죠. 그럼 현대차도 실제로 이미 조정은 저 위에서 시작해서 지금 오늘 또 아침에 현대차가 7%대나 내려왔다가 지금 3%예요. 마이너스. 그럼 어제 하이닉스 급락, 오늘은 현대차 급락. 실적 발표, 실적하고 이렇게 급락할까? 그럼 이미 시작된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기서 계속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반도체 이슈가, 트럼프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보호무역 강화된 피해주는 그러면 어저께 더 급락했다는 것은 2차 급락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 빠질 만큼 빠진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다시 올라갈 걸 보이는데 17만 8천 원 정도 지지선이요. 그 정도 가면 매수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도 그랬고요. 23년도입니다. 5월달부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못 갔잖아요. 이렇게 거의 계속 올해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떴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하이브리드 차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경기가 좀 침체가 다소 들어간다면 자동차 살 사람도 미국에 거의 샀다는 얘기죠. 하이브리드 뭐든. 그러면 기존 엔진차 하이브리드로 가면 이제 하이브리드 훨씬 비싸죠. 그럼 오히려 또 경기 침체 하이브리드 잘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잘 실적을 보고 주식을 하면 대형주들은 실적을 거의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실적을 예상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항상 미리 주식은 선행이니까 개인 투자자는 눈으로 내 시세가 난 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면 그것을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369만 5천 하이닉스 파니까 7, 8% 급락했고요. 오늘은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를 오늘 최근 들어 10만 주대 팔고 오늘 30만 주대 팔고 있고 기간도 2만 요 정도 주식 물량인데도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이미 공모펀드는 여력이 없고 사모펀드 매매만 하지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코스닥 올라갔던 주식, 그래서 올라갔던 주식들은 대다수가 몰려있는 상태고 신규 매수할 여력은 없고 그러면 또 뭐 똑똑한 젊은 사람들은 이미 미국 가 있고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이 반전이라는 게 없이 그냥 도로록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과거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내려오면 또 뭐 10% 내면 또 반등했다가 또 내려왔다 반등. 왜 그럴까요? 그때는 공매도가 돼 있으니까 공매도 세력이 매도했다가 한 5% 정도 나오면 또 이익 실현하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등락을 하면서 지지선 오면 지지선 올라갔다가 내려가 하는데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는데 아무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큰 물량을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LS 일렉트릭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제 한 방에 17% 빠집니다. 실적 잘 나와도. 올렸다가 그럼 이게 바로 고가놀이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건선들이.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받아내면 추세 하락하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금지돼 있어서 반전이란 반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보시면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푸츠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푸츠 같은 경우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끝없이 주식이 한 번에 제대로 반등 없이 빠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으니까 공매도 쳤다가 이익 나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또 힘이 없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등락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완충제 역할은 그런 스프링 역할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수 한번 보면 지금은 조선이라든지 뭐 변하게 관련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나 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그 주식들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뭐 이렇게 빠졌지만 122평선 기준 일봉이 2709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2703포인트 왔다가 지지가 되고 있고 오늘 양봉이잖아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22평선은 펀더멘트 경기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경기가 그렇게 침체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GDP 전월 대비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특별하지는 뭐 반도체가 자동차가 잘 팔리면 두 개 산업이 우리나라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경기는 이렇게 보면 경기선은 뭐 지지할 걸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도 만약에 중기적으로 시세가 더 빠진다고 하면 여기 62평선이 정도 주봉 차트 기준 62평선 260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빠지더라도 올라갔다 빠지든지 요즘은 뭐 계속 빠진다면 공매도세가 없어서 뭐 매매가 없이 내려온다면 만약에 내려가도 2600포인트 정도는 지지하기 때문에 이미 200포인트 조정받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700 여기 일봉 주봉상으로 여기 중심선은 지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밑꼬리 달고 있어서 너무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봐드리고 지금은 이제 투자 매매를 잘하시고 차트를 보고 잘하신 분들은 가장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매매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현대중공업도 14만 원 할 때 17만 원인가 17만 9천이 52주 고권 그랬는데요. 그 전에 돌파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조선주제, 한국주선, 대인데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사는 것 주식은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적도 보면 저평가는 하나 오션보다 한국조선이 훨씬 더 저평가고 현대중공 저평가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이렇게 보시면 매도 세력이 공매도 세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올라가면 누구도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도 없이 그냥 뜨는 거예요, 이게. 내려갈 때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매물화가 됐을 때 올라갔다가 빠진다고 사게 되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작년 양극재 사가지고 공매도 없어지고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또 같은 형태가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를 잘 하실 분들은 차트 보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가셔도 수익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 업종의 실적이 좋더라도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매매 잘할 수 있는 만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지금 가격이 싸니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리가캠도 이렇게 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다 약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 DBI 텍 같은 거는 아주 기관들 수급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와 연동되는 게 2차 전지가 아니라 테슬라와 연동되는 게 DBI 텍입니다. 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계속 급락하고 신저가 붕괴되는데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바닥까지 인접해 있다. LG엔솔 그거 보시면 허스코 푸처님도 급락을 주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급락 주면 다음 주까지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V자 반등을 해서 좀 더 나아지는 구조로 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신저가 붕괴된 것은 전부 다 업황 약재라는 실적 약재, 실적 시즌에서 미국 대선의 약재, 그다음에 캐즘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다 캐즘 그러다가 그래서 모든 약재가 다 반영되고 있다. 모든 약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술적인로도 그렇지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 오히려 매수에 좋은 구조다. 이렇게 내년까지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내년까지는 1년, 2년 본다면 1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바닥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철학이 내가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팔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이제 미국장도 기술적 반등할 수 있는 영역에 와 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사시면 좋고요. 물 탄다든지 아니면 매매 잘하시면 매매를 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해서 거인의 시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시선 오늘의 한마디는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그런데요. 대중 투자자 투자심의 근본은 이제 비관주의인데 기본은 요거와 반대로 행동하면 성공 투자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길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